네, 장관님. 네. 이번 10월 8일이요. 한 열흘 전에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하셨죠? 아, 예. 예, 어떤 내용이고 어떤 절차, 어떻게 시정을 왜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사립학교 시행령상에 이제 좀 지나친 규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그 사립학교 시행령 개정으로 그 중대 비리를 범한 이사가 사분이 구조 제9조 7회 제5항입니다. 그 정상화 심의 기준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좀 지나치게 사학의 좀 자율성을 제한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삭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교육계에 지금 몇 년 얼마나 계셨죠? 제가 뭐 한 30년 이상 계속. 30년 이상. 그러면 정말 사학 비리가 온 나라를 뒤흔든 경험들을 충분히 하셨을 거고, 그리고 사립학교법의 그 시행령이 개정돼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 과정을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친 규제라고 얘기하신 건가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그러면 언제부터 이거를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해서 언제부터 개정을 하려고 했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난 7월에 사분위 전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께 보고를 했고요. 또 40일간의 입법 예고를 거쳐서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 공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지금까지의 사학 비리와 관련돼 가지고 너무나 많은 출혈 속에서 그래도 최대한 중립성을 보장하면서 사립 비리가 있는 사학들의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면서 힘들게 만들어낸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쉽게 이렇게 개정을 해서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입법 예고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네. 근데 입법 예고 정상적으로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님이 제대로 보고를 못 받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통상적으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법제처 입법 예고 사이트에 등록은 하지만 반드시 관계 부처의 홈페이지에도 입법 예고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의견들을 받고 그러고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육부 홈페이지에 없습니다. 입법 예고 안 돼 있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혹시 담당자가 조금 답변 드리도록. 네, 최창희 국장이 잠깐 답변. 아니,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듣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네.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아, 예. 네. 지금 그 자료를 보세요. 정확하게 설마 하면서 저희가 봤는데 입법 예고 기간 중에 다른 공지사항은 다 들어있고 다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2024년 7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이게 30일에 입법 예고가 됐으니까요. 근데 교육부 입법 예고에는 없습니다.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예, 모르십니까? 잠깐, 장관님 모르십니까? 우리 뭐라고 최창희 설명하실 거예요? 국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익입니다.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홈페이지 게재 건은 저도 어제 직접 확인해 봤고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홈페이지 게재하고 보도자료 발표 등은 법령 개정상 재량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들이 홈페이지 게재는 안 한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죠. 재량을 흠뻑 활용하신 거예요. 왜냐? 논쟁이 엄청 될 거거든요. 반대 의견이 엄청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행령은 다 입법 예고를 하고 이것만 쏙 뺐어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들어가십시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에도 지금 장본인이 계세요. 지금 상지대의 그 사학 비리와 관련돼서 사학 분쟁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사학 분쟁 조정위원회가 계속 정상적인 임시이사를 선임하거나 정이사를 선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법령들이 개정되어야만 한 필연적인 사유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저기 지금 상지대 총장을 거쳐서 지금 상임위원을 하고 계신 정대화 총장님 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뭐 말씀 들으신 대로 입법 예고 절차는 뭐 충분히 저희들이 이제 지켰는데 아마 그 단 한 곳도 단 한 개정안도 입법 예고를 하지 않은 예가 없어요. 예가 있으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재량을 발휘해서 다른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지 않은 그 사례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개정 사유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 사실은 이 법안들이 개정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실제로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문성 그리고 또는 사학의 자율성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었어요. 그나마 최소한의. 그런데 이거를 과한 규제라고 지금 교육부 장관님이 이거를 없앤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개정 이유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개정 이유 보여주세요.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지금 삭제하신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그 전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학 비리가 있는 재단의 임시이사들을 들여보내서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게 제대로 되면 정이사를 선임하는 과정 속에서 예전에 재단에 관련된 이사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법제화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재단 이사들이 엄청난 비리로 취소된 적이 있거나 이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추천권을 제한하는 조항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과한 규제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예전에 상지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정대화 의원님. 상지대 때 그거를 그 전 비리가 있는 이사들이 자기의 수하들이든 가족이든 이런 사람들 다 이사로 들여보내가지고 다시 또 반복되고 이랬기 때문에 이런 제한 규정 든 거죠. 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2010년에 그 당사자가 사분위를 통해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반대한다고 저는 이제 파면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학 비리가 있어서 임원 취임 승인 취소되거나 파면되거나 해임되거나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끼친 사람에 한해서 추천권의 절반 이하로 하게 돼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거 이사들에게 과반수를 주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사자였던 제가 봐도 그것은 규제가 아니고 저도 이상합니다만 무조건 물러난 사람들은 과반수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4가지 비리가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추천권을 주되 그 추천권의 절반 이하만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혹시 정대화 의원님 충암학원에 대한 전체적인 사례를 좀 아시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충암학원, 충암고등학교. 사실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그 급식 비리로 문제가 되었는데 급식 비리가 부각되는 과정에서 대학 운영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는데요. 어느 정도였느냐면은 학생들이 학교 출입을 못할 정도로 시설이 엉망이라는 게 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나 가지고 이제 그 사분위를 거쳐서 임시이사가 파견되었고요. 그 임시이사가 정이사가 되는 과정에서 구제단이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최근 말하자면은 2심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그 정이사 측이 학교 측이 이제 승소하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충암고 사례를 여기다 적용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 시행령에 의하면은 충암고는 정상화되는 게 불가능하고 그러면 과거에 급식 비리와 학교 운영 비리를 저질렀던
그 이사들이 다시 복귀하는 게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그 충암학원이 1999년부터 엄청난 비리를 저질러서 그 모든 문제들이 그 전 이사들, 그러니까 재단에 관련된 이사들이 전원이 임원 취소가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정이사에 추천을 4명을 했는데 그 4명 중에 2명을 아들, 그러니까 실제로 비리를 저지른 사람과 그리고 그 비리를 변호했던 변호인을 추천해가지고 결국 1명만 추천을 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1심에서 너무나 상식에 반하게 동의할 수 없을 정도로 재단 쪽이 이겼어요. 그런데 이번에 너무 절묘한 타이밍에 10월 10일, 10월 8일에 이 시행령이 폐지되고 10월 10일에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서울교육청의 이 조치가 적합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고등법원 판결이 패소하면 도저히 안 되는데 그것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그 시행령을 폐지하는 것이죠. 소송이 졌는데 그 소송에 이기는 결과를 주는 시행령 폐지가 3일 전에 이루어졌어요. 네, 의원님 뭐 저희가 충암학원의 네, 유일한 사례입니다. 네, 가져오세요. 재량을 발휘한. 시행령의 그 뭐 변경을 할 때 이런 뭐 특정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걸 뭐 봐주기 위해서 하고 그걸 봐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례가 없고요. 예, 그러진 사례가 않습니다. 없습니다. 뭐 사례가 없어요. 충암고등학교는 이걸로 인해서 충암재단에 충암학원에 네. 이걸로 소송의 효력을 고스란히 받는 겁니다. 네, 교육부의 정책이 특정 사학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네. 반성하세요. 이 조장님 뭐 더 하실 말씀 네, 있으세요? 저희는 뭐 특정 사학을 옹호하기 위해서 결코 그렇게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참 공교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